자, 이제 정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방송을 또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제가 최근에 이 오후 영상 때 올려드리는 이 영상과 함께 이 썸네일 사진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거에 대한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워낙에 이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붉은 빛의 기운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붉은 빛의 기운을 받아서 파도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오후 영상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일찍 킨 거는 제가 또 이따가 5시까지 또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빠르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뒤면은 이 매매 동향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지속했을 것이냐 살펴봐야겠죠.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83,000원으로 종가는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가 82,200원까지 빠져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3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이제 점심 이후에 여기까지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역시 61선 바짝 붙이면서 마무리가 되지는 못했던 거, 이거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저점들, 82,600원이잖아요, 그죠? 이 82,600원 위쪽으로 마무리가 된 거, 그리고 이 8만원 선 요 지키는 거, 그리고 요 우상향 추세의 하단 요거 지킨 거, 이거는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행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워낙에 이제 3일간, 4일간 등락폭이 이제 이렇게 크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큰 그림의 이 추세 상단에서 요 하단까지 내려오는 데까지만 4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걱정하진 않아요.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보세요. 결국은 기관 뱉어내는 것들, 개미 투자자들이 뱉어내는 물량, 지금 또 오늘 역시도 다 담아갔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또 밤에 공매도 부분, 대차 잔고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또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제주 반도체를 봤을 때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다 받아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내는 데는 지금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외인 기관들은 코스피 다 던지고 있는데 개미들은 그 물량 다 받아내고 있죠, 지금. 근데 반대로 지금 코스닥은 던지고 있는 물량들을 지금 다 외인 기관들은 받아내고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이 코스피, 그냥 삼전 닉스를 어떻게든 담아내기 위해서 코스닥 매수하신 분들 다 뭐 손절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어떤 심리,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용장고, 이거 역시도 문제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해드려야겠죠. 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흐름들,
그리고 그 포인트들 오늘 역시도 부합하면서 대부분 부합하면서 61선에 붙이지 못하고 마감된 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 이제 부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82,600원 선 지켰고 그 위쪽으로 마무리됐고 추세 하단 지켰고 추가 하락 시에 8만 원 지켜냈고 이거는 이제 다 부합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원을 봤는데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순매수 뭐 들어와 준 거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또 순매수했네요. 자, 눈에 좀 띄게 CLSA 증권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매수 들어와 주는 모습이 발견이 됐거든요. 얘네가 이제 6월에는 별로 없었어요. 6월 17일 날 요만큼 좀 들어오고 그동안에는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월에는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5월에는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6월 들어와서 오늘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럼 CLSA 증권이 이제 어떤 증권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또 봐야 될 텐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보게 되면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증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986년 설립된 증권사다. 그래서 중국 최대 국영 금융그룹인 뭐 시틱이라고 있나요? 이거 시큐리티스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고 본사는 홍콩에 있는 증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강한 존재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CLSA 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증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뭐 주가 부분은 뭐 이렇게 끝난 거는 끝난 거니까 다음 주 29일 뭐 청와대에서 뭐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1,000조 원 규모의 이제 그 반도체 쪽 관련 투자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 코스닥 30주년 이제 또 뭐 행사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게 될지 참 의문이기도 하죠. 워낙에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만 뭐 힘을 내야겠죠. 잠깐 알람을 좀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파도밖에 촬영을 못 하겠네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께서는 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기말 기준으로 국가 섹터 종목별 비중, 현금 비중, 위험 한도 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6월 30일 결제잔고에 매도분을 반영하려면 오늘 거래가 사실상 마지막 유효 매매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리밸런싱 때문이다. 길게 갈 이슈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이게 사실이길 바라야죠. 제가 RSI 지표랑 이제 기관, 외국인, 개인, 연기금, 보유 수량, 그리고 공매도 차트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딱 정확하게 봉 차트랑 거래량 차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필요하면 그때마다 삽입을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뭐 물가지표 뭐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뭐 파두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으시겠죠. 그쵸? 연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6월에 반대 매매만 지금 9천억이래요. 9천억. 곧 있으면 뭐 1조 원이겠네요.
그쵸? 오늘 또 하락했으니까 반대 매매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만 3조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 숫자인 거는 분명해요. 신용 융자가 지금 38조 원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산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당연한 겁니다. 금감원에서도 지금 반대매매 위험을 안내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증권사들한테. B2는 절대 하지 마셔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의 잠정치 자료를 가지고 왔더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들어서 많을 수밖에 없죠. 지수가 막 하락하고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터질 수밖에 없더라.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이거는 오전 10시 51분에 채널에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B2는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직 텔레그램 채널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또 장애에 대한 상황들, 코멘트들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에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이 타점에 대한 전략과 공략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링크만 그냥 손으로 탁 누르면 그냥 바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꽉 붙잡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비이성적이어서 뭐 너무나 좀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 역시도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이실 거라서 다 같이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쪼록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견뎌나가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용을 일단 쭉쭉쭉 넘어가서 어제 파두와 마벨의 이런 또 비교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제 이 또 많은 기업들 이 천조 원대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을 이제 또 청와대에서 발표한다고 하죠. 다음 주 금요일에 이게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것이고 GDP 절반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다라는 거예요. 천조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한 0.5배 정도? 1.5배죠. 1.5배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1년 국가 예산이 한 700조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뭐 1년 안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제 2035년까지인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년여간 투자 기간. 그쵸? 역시 투자 분야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등등. 이 반도체 초호황 국면에서 거두게 될 역대급 이익을 경쟁사와의 초격차 유지, 미래 먹거리 발굴 여기에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 현 정부의 또 이 지방 균형 성장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광주 전남 쪽, 뭐 충청 쪽, 용인 쪽, 뭐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립 투자 쪽에 350조 원 이상,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 그쵸?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사실 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중국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쪽, 뭐 전장 쪽, 뭐 어차피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돈을 잘 벌 거다 지금 컨센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시장 상황이 거꾸로 가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숫자가 낯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언급한 사람이 이분이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숫자가 낯설 것이다. 역대급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요 정도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 팹 AI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뭐 장비나 뭐 소재 전력 건설 쪽 뭐 수혜가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뜨니까 또 대표적으로 또 건설 관련주들이 또 뜨는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된 지가 이틀 정도 되어 가는데 아시아 메모리 이제 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섯 가지 주요 시사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공급 부족 현상 30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빅테크 OEM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확대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이 유지가 될 거다. 높은 건설 비용, 지방 정부 규제, 뭐 전력 및 용수 공급 문제, 새로운 팹 건설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당장 늘어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노후된 팹 업그레이드를 위한 클린룸에 대한 필요성, 제조 주기 장기화, 장비의 대형화, 첨단 칩의 낮은 수율, HBM의 높은 웨이퍼 소모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8년까지도 생산 공장 증설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지출이 일반적인 사이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뭐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메모리 시장 예측치는 뭐 지속적인 상향을 뭐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호한 지금 평균 판매 단가와 매출 가이던스를 반영해서 글로벌 뭐 디램, 낸드 매출 전망을 일부 지금 뭐 다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간 아쉬운 건 뭐 낸드 가격 현물은 5% 정도 하락하면서 다소 네, 약세라고 합니다. 뭐 또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일부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 시대 구조적 수요 증가, 공급 제약, 메모리 슈퍼 사이클은 27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메모리가 전략 자산이 됐대요. 이 장기 공급 계약,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지속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장기 공급 계약 LTA뿐만이 아니라 전략적 고객 계약 SCA라고 지칭하죠. 총 16건. 돈을 메모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돈은 지급해야 된대요. 참 희한한 뭐 계약 구조이긴 한데 어찌됐건 대부분 이제 5년 정도 이어지는 일부 자동차 계약은 3년 이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크 오어 페이 방식으로 고객이 일정 물량 구매를 약속하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뭐 방어 그리고 매출에 대한 방어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계약이 보장하는 재무 안전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 이즈 뉴 매크로.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이제 뭐 새로운 뭐 매크로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AI 시대의 압도적 주연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AI 인프라 붐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마이크론이 벌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또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보니까 이 제한된 증설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언급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이제 거시경제급 변수가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이제 시장의 새로운 매크로 변수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날에 대표적으로 빅테크 중에서도 애플은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무너진 건 아니고 어제 하루만 이제 6.12%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됐습니다. 다른 쪽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메타 2.65%, 오라클 3.22%, 마이크로소프트 3.46, 아마존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애플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죠. 이거에 비하면 6%. 근데 이제 무너진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같은 1달러지만 마이크론은 이게 이제 이익으로 반영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메모리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는 돈을 벌지만 반대로 빅테크들은 그게 다 지출이잖아요. 지출.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벌면,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실을 입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역시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빅테크의 자본 지출 중에 3분의 1 이상이 메모리로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도 지금 메모리 상황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격 우리도 올려야 된다. 뭐 스마트폰, PC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메모리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지금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경기 둔화 리스크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또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론 역대급 실적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빅테크들은 오히려 울상을 짓는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춰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지금 계속 지출하고 쏟아붓는 이런 과정인데 메모리 가격은 너무 비싸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있는 이런 인 상황 속에서 점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기 마진이 지금 84.9%인데 엔비디아보다도 높아요. 더 많이 남기는 기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찍어내는 회사로 30년간 저평가받던 기업이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남기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파는 쪽이 가격을 부르면 그게 곧 가격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메모리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남기느냐 쪽으로 또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도 역시도 지금 뭐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얼만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여기에도 사실 이제 포커스를 또 같이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3천억이라고 하든 뭐 5천억이든 뭐 8천억이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계속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매출을 했을 때 냈을 때 얼만큼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영업이익 뭐 당기 순이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도 이제 같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메모리가 예전 같은 시절로 다시 오지 않을 거래요. 어차피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돼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절대.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뭐 오징어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뭐 도루묵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올랐던 가격은 쉽게 떨어질 수 없어요. 기업들도 결국은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건데 올랐던 가격을 쉽게 그냥 갑자기 뚝 하고 떨어뜨릴 수가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도 뭐 2034년까지는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사실 지난번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점에도 수요는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AI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니까 범용으로 갈 것이고 범용에서 초인공지능으로 갈 것이고 메모리는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점점 커질 거다. 뭐 재태원 SK 회장도 공급 부족, 웨이퍼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설비 투자가 뭐 당장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 시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전력이나 뭐 자원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의 딥시크 사태가 발생된 지도 벌써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죠? 첫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 인력을 2배로 확대했다고 해요. AI 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왜 그러겠습니까? 더 성장하기 위해서겠죠.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또 갖춰가기 위해서 A 범용 인공지능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술 발전에 맞춰서 모든 부서를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대요. 중국이야 이제 인건비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제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강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최근 AI 투자 경쟁과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픈 AI, 엔스로픽, 바이트댄스, 메타 모두 이제 뭐 결국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 첨단 산업, 뭐 AI 부분에 있어서 또 글로벌 패권 경쟁 또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AI를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본 역시도 대규모 투자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및 반도체 쪽으로 배정이 됐더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적 자립 굉장히 중요하고요. 키옥시아 연차 보고서가 보여준 메모리 슈퍼사이클 가속 신호. 뭐 이것도 사실상 뭐 자세하게 보자면 보겠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낸드 슈퍼사이클의 본격화.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역시도 키옥시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1만 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HBM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낸드, SSD, D램, 원재료, 소비자, 전자 공급망 전부 확산되고 있고 결국은 가격 상승 기대가 산업 전반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신호다라는 거죠. 신호. 그러니까 이런 핵심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 뭐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지금 목표 주가 제일 높게 상향된 거는 2,000달러까지.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3,000조 원은 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2,200달러도 있었네요. 멜리어스? 네. 2,200달러.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될 것이고요. 샌디스크를 2,500달러로 상향했어요. 2,500달러. 결국은 지속적인 수요 강세, 가격 흐름. 이게 주요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낸드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은 27년까지 지속될 거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소 가격이 보장된 5년 단위의 전략적 고객 계약. 이게 이제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에 주가 상승하는데.
이 샌디스크도 장기 공급 계약 확보된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퀄컴 역시도 29년까지 데이터 센터 칩 매출 15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하느라 상담방에 들어오신 분들 상담을 못하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 2026년 또 연례 주주총회 Q&A 세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장이 둔화의 시점은 언제냐? 오랜 기간 그냥 지속될 거래요. 오랜 기간. 언제 오랜 기간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냥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 뭐 ADR 발행 핵심 정리 제가 또 정리해 놨는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예정일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보통주의 0.1주가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ADR 한 주와 똑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보된 자금은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낸드 수출 단가가 800%대 폭등하다 보니 삼성전자 2분기도 깜짝 실적이 예고가 지금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30주년 기념 행사가 과연 성황리에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 저점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있었는데, 어제 뭐 사실 그 리포트가 또 하나 이제 NH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크게 볼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리포트를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 올려드렸던 거 확인 미리 하신 분들은 다 하셨죠?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10시에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봐도 별 내용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뭐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 빠르게 증가하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컨트롤러 수주 늘어날 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분기 흑자 전환 성공한 거 모르고 있는 내용인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수주 잔고 확대. 이미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공시 기준으로만 따져도 거의 뭐 3천억 가까운, 거기에다가 공시 의무 없는 것들까지 예상해서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미 뭐 3천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미 다 예상했던 거고. 해외 낸드 업체 협력 확대. 이거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장기 계약 5건 확보한 기업 어디예요? 샌디스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추가 계약 또 협상 중에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컨트롤러 중요성 확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이거 시에라. 개발 완료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만 그 컴퓨텍스 거기서도 공개했습니다. 전력관리 반도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에 대한 제시가 있었으면 제가 자세하게 다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Not related. 뭐 의견 자체가 없는데 이걸 리포트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요 정도였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파두가 이제 10년 이상 이제 길을 걸어왔는데 올해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년, 28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텐데 과연 이제 올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며 내년은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28년도 역시도 어느 정도 또 성장할 것인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건 재무 구조 개선이에요.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7년, 뭐 28년 이제 연역들이 더 좋은 내용들이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니까 또 35분 정도 시간이 또 지나갔네요. 오늘 저녁에는 뭐 사실상 아마 너무 중요한 거는 없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딱히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경기 지표는 아니라서 이 정도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요거 또 발표가 있긴 하니까 요거 역시도 발표가 되면은 공유를 이제 또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해드리게 될 거고요. 저녁에 역시도 이제 공매도 부분 그리고 수급 동향 그리고 대차 잔고 현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또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야간 선물 흐름 유가 부분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 뭐 여러 가지 밤에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흐름만 살펴서 영상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밤에도 이렇게 정리해서 찍어 드려서 올려드리고 있죠. 예, 밤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이 정도면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정말 힘든 이 6월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거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조금이라도 좀 더 밀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거래량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뭐 83,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4일 연속 음봉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음봉이 발생될 거냐,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61선 위쪽으로 이렇게 좀 붙이면서 5일선 가까이 이렇게 좀 붙여줄 수 있느냐.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희망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특이사항 있으면은 제가 스마트폰으로라도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 계시면 이 시간 이후 그리고 주말에도 필요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시기 꼭 같이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